자, 들어갈게요. 오늘 유형 17번부터 해서 끝까지 나갑니다. 자, 먼저 유형 17번입니다. 행렬의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데, 거듭제곱이 해서 이제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몇 제곱을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1819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A의 101제곱에 얘를 곱한 거, A의 102제곱에 얘를 곱한 거 계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A에 대해서 지금 거듭제곱이 나오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될 건지 최소 3개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최소 3개. 자, 그러면 A를 거듭제곱을 해봅시다.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동일한 걸로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제 행렬 곱셈은 좀 익숙해지셨죠? 그죠? 앞에 나누고 뒤에 나눕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다음, 얘 계산하면 0이죠. 그 다음 계산해도 0입니다. 그 다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얘가 어떤 모양이죠? 이거 뭐야? 아니 뭐지? 단위. 인데 마이너스 2죠. 아닌데?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A 제곱이죠. 화났어.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4제곱은요? 얘를 제곱한 거랑 동일하겠다, 그죠? 단위 행렬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의 거듭제곱이잖아. 단위 행렬 나오죠? 얘는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쟤를 계산 한번 해볼 겁니다.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에 마이너스 3, 2. 얘 계산 한번 해보죠. 요렇게 나눠서 계산.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0이잖아? 4죠. 그 다음 3,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얘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얘가 곱해졌는데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똑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만 붙여준다는 뜻이야. 이해돼? 얘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3, 마이너스 2. 얘가 되겠지? 그죠? 2개 더해주면 7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2개 더해서 4가 정답이 되겠다. 간단하죠? 최소 3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거듭제곱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규칙성이 나와요. 알겠죠? 행렬의 거듭제곱에서는 항상 3개 정도는 해보셔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똑같은 유형인데 활용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82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행렬 A, 행렬 P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랑 동일하다. 첫 번째 A를 주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번째는 AN에다가 P를 곱한 거다. 자, A2라고 하는 게 A에다가 P를 곱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온 A2에다가 앞에 P를 곱한 겁니다. 지금 얘 말 뜻이 뭐냐면은 얘가 P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P의, AN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다가 N을 대입하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P의 A의 N-1이죠. 그죠? 얘네들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P의 N-1제곱의 A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앞에 P를 N-1개로 곱해준 게 AN이 되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은 얘가 P의 N제곱에 A를 곱해준 거랑 동일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P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한번 해보죠.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얘 곱하기에 2, 마 3, 1, 마 1. 요렇게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4 빼기 3. 1, 마 6, 풀 3, 마 3. 재계산하면은 2, 마 1, 1. 재계산 마 1,
1, 마 2. 네? 마이너스 2지. 아하. 자, 얘가 p 제곱이야. 다음 1, 마 3, 1, 마 2. 얘 곱하기에 2, 마 3, 1, 마 1. 얘를 곱해 줄 거야. 얘가 p 세제곱이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다음 얘 마 3, 풀 3, 0이죠. 얘 2, 마 2, 0이죠. 얘 마 3, 풀 2, 마이너스 1이죠. p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된다. 세제곱까지 구해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4제곱까지는 웬만하면 가지는 않아요. 제곱, 세제곱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p 세제곱이 마이너스 2입니다. 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에 202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n자리에 2025가 들어간 거죠. p에 2025제곱 곱하기 a가 된다라는 거고, 세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6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죠? 자, 2025를 6으로 나눠볼게요. 36, 18, 22, 36, 18, 45, 76, 42, 3이 되겠다. 자, 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삭제. 그죠? 그 다음에 3이 남았잖아요. 그럼 p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된다는 건데 p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결국에 저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2,2 성분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그래서 단위 행렬 얘네들 거듭 제곱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보시게 되면 얘가 조금 중요해요. 뭐냐면요, 얘를 알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자, 우리 2차 정사각, 2차 정사각 두 개를 곱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얘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너 왜 마스크 껴요? 감기가 좀. 아, 그래요? 착한 거 봐. 나 옮길까부터 마스크까지 또 껴주고. 전 감기 없어요. 알았어요. 자, 얘 계산하는 보면요. 얘랑 곱해서 1,1이지. 얘랑 얘랑 곱하면 2,1이잖아. 얘랑 곱하면 1,2에 적히죠. 얘랑 얘랑 곱하면 2,2에 적혀요. 즉, 여기에 있는 애로 계산을 하면은 얘가 2차 정사각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두 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 근데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는 뒤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독립적인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여기다 곱해지는데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얘랑 곱하는 거에다가 전혀 별개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만 영향을 미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앞에 똑같은 행렬이 있어. 똑같은 행렬이 있는데 여기 초록색 깔로 그린 두 개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여기에 있었던 계산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앞에 있는 4개에다가 뒤에 있는 빨간색 2개를 가지고 와. 얘 계산하면 오른쪽에 있었던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2개는 독립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야. 얘네들이 가지고 거꾸로 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해되죠? 하나하나짜리인데 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을 여기로 들고 왔어. 그러면 앞쪽에 초록색 계산 결과인 얘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야. 두 번째로 얘를 가지고 왔지? 얘를 가지고 왔으니까 오른쪽에는 얘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 말입니다, 얘가. 아시겠죠?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830번 문제.
이차 정사각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 A에 A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0, 2가 들어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 3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A랑 어떤 수랑 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8, 6이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 8이랑 6이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잘 꾸미고 얘로 어떻게 잘 꾸미면 얘가 나올 거야. 아? 자, 지금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8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 가지고 어떻게 바꿔줘야 될 거거든? 쟤 몇 배 해줘야 돼? 4배 해줘야 되지. A라고 하는 거에다가 4배를 한 0, 8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8, 12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마이너스 8은 나왔어. 밑에 있는 거 6으로 맞춰줘야 되거든? 얘로 맞춰주겠지. 그치? 얘를 마이너스 3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가 0,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은 저기 있는 계산 결과 나오겠네?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A에 0, 8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A라고 하는 게 다 앞에서 곱해줬잖아. 얘 A로 묶어내면은 마6 마3, 마6 더하기 0, 8이야. 안에 있는 거 계산 A에 마3, 2 P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고 Q라고 하는 게 2입니다. 계산하면 5겠죠. 그죠? 얘가요, 왜 터프로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 옛날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얘 난이도 2개짜리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짜리 그냥 따로따로 본다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알겠죠? 여기 문제보다요, 여기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해준 거 있잖아요. 얘. 하나하나짜리를 하나로, 얘. 하나하나짜리를 얘로 만들어주는 거. 얘 문제가 좀 퀄리티 좋은 애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왔냐면 역행렬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행렬은 뭐냐면요, 한 번만 그냥 예시로 알려주자면요, 살짝 역수 같은 애예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그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단위 행렬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요, 얘를 구하고 싶을 때 A 역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주면요, A랑 A 역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역행렬이 빠진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행렬까지 나오면요, 행렬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난이도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형 20번입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얘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곱셈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AB가 BA랑 같다라고 했을 때 곱셈 공식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 들어간 것도 곱셈 공식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걔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곱셈 공식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얘 1837번 문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183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37번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저거요. 그냥 연립. 연립을요. 연립해서 A 구하고 B 구하고 제곱. 맞아요. 아, 그럼 저는 그냥 제곱하고.
수배다 제곱한 다음에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둔 다음에 어. 옮긴 다음에 그러면 AB 더하기 BA 나오는데 그걸로 하는 좋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그렇게만 푸시면 돼요. 자,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한다, 그죠? 지금 얘네들 가지고 뭐 a로 해도 그냥 연립해서 a 구하고 b 구하고 제곱해도 되긴 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좀 정석적인 거는 얘를 제곱해주고 얘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귀찮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하면은 이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들 계산 다 나왔을 거고요. 얘 계산하면 뭐 나오죠? x 더하기 y 뭐 나와요? 2분의 3? 아닌데? 3 아닌데? 아이씨, 마이너스 2분의 3 풀이 방법은 많은데. 마이너스 2분의 3 그것까지 못 갔어요. 아하, 정원이? 시간 없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 뭐하다가 벌써. 아하.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 얘 제곱합니다. 1, 2, 2, 1, 1, 2, 2, 1. 이렇게. 뭔 소리야? 5, 4, 4, 5 나오죠. 마이너스 1 x는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x제곱 플러스 1. 얘 2. 1 아이씨, 작네. 1 1 아니라고. 계산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 아니요. 저게 X 플러스 Y로 X 그래서 저걸로 가면 되잖아 X 플러스 Y로 가면 아니, 뭐라고?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2.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y제곱이죠. 자, 두 개를 더하면은 2를 곱한 11, 3, 5, 16이 나온다. 네. 자, x 더하기 y는 얘 6이죠? 네, 6이죠. 자, 두 개를 더하면은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게 11이다. 얘가 4가 되겠죠. 그 다음 y제곱입니다. 얘랑 더하면 7 더하기 y제곱이 얘죠. 그러면은 9. 얘가 9가 되겠다. 자, 이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1입니다. x가 얼마, y가 얼마 돼야 될까요? X 2. x가 마이너스 2, 4 x가 마이너스 2, y가 3이 되어야 두 개 더해서 1이 나오겠죠? 근데 뭐 걔까지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x 플러스 1이라고, y라고 하는 거 1이라고 계산됐잖아요. 맞아 1 했잖아 맞았어 1이 되는 거죠. 맞았어 저 왔어요. 네. 저 왔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21번 유형이에요. 21번 유형. A, B가 BA랑 같다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즉, 교환 법칙이 성립될 때 얘네들 곱셈 법칙 그냥 그대로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허허. 1841번. 풀어보시죠. 자, 2분 30초. 좌표 분명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내가 좀 닥쳐왔었어 얘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얘로 구해주시면 돼요. A, B랑 B, A랑 같다. 모노. 아니. 자, 그러면 A, B부터 구해봅시다. 얘로 나눠서 맞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1 1 플러스 플러스 Y. Y. 자, 그 다음에 BA 구해보셨나요? 불러줄래요? 마이너스 어. 2x 플러스 어. 틀릴 수도 있어요. 2 마이너스 2x 플러스 Y. 1 플러스 Y. 1 플러스. 자, 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동일해야 됩니다. 결국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y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y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이면 전부 다 만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 좌표평면 상에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2, 1 이렇게 생긴 거다. 네. 이해죠? 넓이 1이죠. 암산하면 이거 왜 하는? 넘어갑니다. 와, 미래팀. 자, 단위행렬 1을 포함한 식의 전개 교환 법칙이 성립되죠. 별거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848번을 푸시겠죠? 아니요, 1850번 4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을 푸시겠죠? 얘만 풀고 쉽시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원래 자, 이거 봅시다. 어떡해. 왜 저러실까? 자, 이거 봅시다. 자, B제곱이라고 하는 게 A, B를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죠. 얘를 조금만 변형시켜 볼게요. 이 B를 오른쪽으로 2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 B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2 얘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B를 한번 곱해 볼 겁니다. B를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B 더하기 B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그죠? 뒤에다가 곱해 준 겁니다. 그리고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B잖아요. 이 A, B라고 하는 거는 A, B 더하기 B가 되면서 A, B가 왼쪽으로 넘어가요. A, B라고 하는 게 B가 되겠네? 근데 A, B라고 하는 게 B제곱이랑도 같았잖아요. 얘까지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니은번 틀렸다. 삐리. 자, 그 다음입니다. 똑같이 B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줄 텐데요. 얘를 앞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곱해주면은 이 B제곱이라고 하는 게 B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에서 B를 양변 빼면은 AB가 BA다 나오죠. 기억번 맞죠? 자, 그 다음입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거다. 자, 우선 B제곱이 B잖아요. 그죠? 그럼 B 세제곱은 B제곱 곱하기 B인데 그게 B요. B제곱. B 곱하기 B가 되고 결국 또 B제곱이 되면서 B가 되죠. 그죠? 그 다음 A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A는 어떻게 구할까요? A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제곱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머슨. A 세제곱은요 여기서 구할 거예요. 응? 2 넣을게요. 응.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A에 대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2B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얘를 세제곱을 할 겁니다. 얘를 세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얘 세제곱 합시다. 여기다 뭐 A 곱하고 좀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제곱을 해버립시다.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8B 세제곱 마이너스 6B 제곱에 플러스
얼마지? 6b 마이너스 2 얘가 되나요? 맞죠? 이창 개수가 10이야. 12예요. 아 그러네요. 12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얘가 될 거고 b 세제곱이나 b제곱이나 b나 전부 다 b였잖아. 그죠?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입니다. 그럼 A랑 똑같아요. 2 마이너스 2니까. 얘죠. 그럼 그래서 a 세제곱 a고요. 디귿번 맞죠? 아, b 세제곱은 b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나쁘지 않네. 성질들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중파가 너무 배워. 혁준아 다시 한번 뭐라고? 저 진짜 마인드를 바꿨어요. 아니 방금 부른 노래 다시 한번. 남자니까.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 말해봐.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니었는데. 자 봅시다. 유형 23번. 유형 3개가 남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날릴 거라서 2개 남았습니다. 자 영인자를 이용한 곱셈의 진입한단. 영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A, B 둘 다 영인열이 아닌데 두 개를 곱했을 때 영인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랑 B를 영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0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영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얘도 1857번 문제를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형열 AB가 등식제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쟤를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얘 A가 뒤에서 묶였잖아요. A 플러스 B가 있고 뒤에 A를 곱해준 거예요. 얘는 B가 뒤에 곱해졌다, 그죠?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B로 곱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얘를 넘깁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면은 A 플러스 B로 묶여서요.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0이 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얘 기억법 맞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두 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냐라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냐. 자, 얘는요. 교환 법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나? 안 돼요. 되나?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아! 잠시만요. 왜 안 돼요? 잠시만요. 알았어요. 아, 빨리. 안 돼. 전기시를 다르지 않아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요. 얘 오른쪽, 얘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안 되는데? 얘가 b제곱 마이너스 ba, 얘가 되는 거죠. a로 묶어볼까요? 앞에 묶여서 a 마이너스 b죠. 그 다음 얘 앞에 묶여서 b 마이너스 a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얘 넘겨주면은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오네? 얘를 이쪽으로 넘길까? 잠깐. 아니 그냥 저 전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전개해볼까요? 아이씨, 이렇게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자, 전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아니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이냐라는 거네? 근데 이게 넘기면 다르지 않아요? 그러네. 얘가 교환 법칙이 되는 거.
이제 정리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되네. 일단 니은번은 잠깐만 두고요. 디귿번. A가 B이거나 A가 마이너스 B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자, 두 개를 곱해서 영행열이라고 A는 B, A는 마이너스 B는 아니에요. 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영인자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죠? 얘가 영행열이 아니고 얘도 영행열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B, A가 뭐 B, 얘네들은 영행열 자체를 만드는 건데 얘가 반드시 얘일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지금 니은번 의도가 그런 거 같거든요. 얘가 0이면은 두 개를 바꿔도 0이냐 라는 건데 0인자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를 바꿔도 0이 안 돼요. 0이 안 나와요. 두 개를 바꾸면은. 그 경우에 기억번 경우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라고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상이라는 말이 지금 빠졌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항상 옳은 것만으로 바꾸면은 니은번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니은번이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아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번밖에 없다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항상 옳은 걸로 바꾸면은 문제가 좀 더 깔끔해지겠네요. 자, 그 다음은 케일리 해밀턴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가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그 2015 개정 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얘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안 봅니다. 넘어갈게요. 교육과정 외에는 굳이 보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실생활 활용입니다. 실생활 활용인데 얘를 보도록 할게요. 자, 1865번 문제인데요. 얘 졸라 간단하거든요. 졸간이에요. 자, 봐요. A라고 하는 거 얘는 점수들을 모아 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 얘는요 32라고 하는 거랑 33이네요. 일반 수 얘는 2반 수죠. 그죠? 글씨 좀 똑바로 적을게요. 얘 1반이고요. 얘는 2반이죠. 종윤이가 몇 반이죠? 9반입니다. 9반? 네. 1반이 이승범. 승범이 2반은 없었나? 아, 그래. 전 10번. 저도. 응. 오. 오, 은근슬쩍 하나 먹기. 자, 여기에도 1반이고요. 여기도 2반이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봐요. 전체 수학 평균이 궁금하다, 그죠? 전체의 수학의 평균 점수가 궁금하다. 자, 평균 점수를 구해 볼게요. 얘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해요? 일반 전체 수에다가 평균 점수를 곱해요. 더하기 2반 전체 수에다가 2반 평균을 더해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인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걔를 계산을 할 겁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얘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죠. 곱셈이 되기 위해서는 BA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라서 AC라고 하는 걸로 곱해줘야 곱셈이 형성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수학 점수를 구해 볼 텐데 BA의 경우 1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그죠? 수학 점수는 어디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오죠. 그죠? BA가 되면은 얘로 나눠지잖아. 그죠? 얘는 어떤 의미도 갖추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수에다가 2반 수인데 얘는 1반 점수고 얘는 2반 점수잖아요. 아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AC라고 하는 거 보세요. AC라고 하는 게 되면은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얘가 일반 점수고 얘가 일반 학생 수예요. 얘가 2반 점수고요. 얘가 2반 학생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수학 평균 구할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게 수학 점수 평균이잖아. 얘랑 일반 학생이랑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 얘랑 곱해서 더해요. 걔가 어디 성분에 나올까요? 콤마에서 어디요? 콤마에서 어? 못 들었어. 2,1. 그렇죠. 2,1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AC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을 때 2,1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총합이야. 예. 그죠? 거기다가 65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다. 4번이 정답이죠. 얘가 활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얘가 진짜 행렬을 잘 나타내는 문제라고 생각드는데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행렬이라고 했었죠. 얘로 간단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C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인자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곱했더니 평균 점수들이 나왔죠. 총합이 나온 거잖아요. 얘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어떤 연산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점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영어가 들어오고 사회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긴 애만 곱해주면 총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행렬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행렬 마무리 한번 해보죠. 행렬 마무리하고 이제 책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풀어봅시다.